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틱톡의 글로벌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배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언택트 시대 숏폼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K컬처의 확장이라고 하는 다소 조금은 이제 거창한 제목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영상의 트렌드 그리고 사용자의 트렌드를 조금 살펴보고 왜 이 K컬처, 그 중에서도 이 K팝이라는 것이 이 숏폼 동영상과 만나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이 디지털 영상의 시대입니다. 이 온라인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나 되고요. 그 중에서 75%가 모바일에서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젠지와 밀레니얼 세대의 영상 소비 시간은 이미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이 영상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정말 홈페이지를 운영하듯이 영상 채널 하나씩을 다 운영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20대의 정말로 창업자들이 페이스북과 구글을 만들었고 또 그 서비스들을 우리가 전 세계 정말 전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릴 때부터 영상과 함께 자라난 우리가 흔히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는 이 세대가 사실은 지금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예민한 디지털 감수성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굉장히 일상화된 영상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음악, 또 게임, 패션, 이커머스, 또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미래의 방향타를 지금 말하자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역이 되는 세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들의 행동 양식이 전 세대의 디지털 행동 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내일 신문에서 매년 이 밀레니얼 Z세대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키워드로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연도별로 하나씩 좀 뽑아 보겠습니다. 2018년에 이 자팍피디아, 이제 자팍과 위키피디아 이제 합성어죠. 이 넓고 얇게 지식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 이 세대는 그 학교나 교과서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어떤 그런 아카데믹한 지식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일상에서 정말 관심 있는 영역의 다양한 지식들을 다양한 소스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다음은 2019년 가치관입니다. 가벼운 취향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뜻인데요. 이 관계의 핵심이 개인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와 관심사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마지막 프렌드, 후라는 단어와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이 온라인에서의 소통에 상당히 익숙한 이 MZ 세대는 또 온라인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에 이제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가볍고 좀 휘발성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본인들과 공감대만 형성된다고 하면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요, 기성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른 것은 바로 이 본인의 취향과 관심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고 그들과 소통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지식과 경험치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영상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 변화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 K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K컬처는 상당히 이제 방대한 개념이고 영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음악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음원들을 언어별로 나눠본다면 한국어로 만들어진 음원이 몇 번째를 차지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영어와 스페인 다음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이 K-팝이 갖고 있는 전 지구적인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여기 보시는 표는 이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소셜 미디어에서 발표한 그 아티스트와 그들의 계정에 대한 멘션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성장 곡선인데요. 이 곡선 안에 이제 여러 성장의 모멘텀이 있지만 그 모멘텀의 중심에는 유튜브의 성장, 그리고 LTE의 상용화를 통해서 모바일 영상 소비의 변화, 그리고 브이라이브 같은 라이브 생방송의 등장 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이 비영어권 음원이라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차원에서 선택된 디지털과 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의 적극적인 활용이 역설적이게도 이 K-팝을 지금의 이 위치에 올려놓는 디딤돌이 되었던 거죠. 이 과거에는 아티스트 하면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바로 아우라였습니다. 이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오는 이 아우라, 뿜뿜, 이 아우라란 것이 아티스트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먼 발치에서 정말로 그리워하고 응원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하지만 K-팝 아티스트들의 접근 방식은 이 신세대의 성향에 맞게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말 사소한 일상들을 실시간으로 그들의 팬들하고 공유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또 신규 음원이 나올 때마다 그 음원을 가지고 같이 축제를 벌여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팬들의 영상과 영상의 어떤 인터랙션, 피드백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우라가 아니고 진심으로 팬들을 향한 애정을, 진정성을 담아서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취미와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2년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전 세계 지구인들이 이 서울은 몰라도 이 강남이라고 하는 지명은 알게끔 됐던 사건,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10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석권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 8년간 누적된 조회수가 무려 38억 건이더라고요. 이 싸이의 이 강남스타일을 통해서 음악도 이제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바이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렸던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 틱톡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3주 정도 진행됐던 이 챌린지에서는 무려 150만 건의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또 그 영상들이 총 4억 5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8년 전과 다른 것은 단일 뮤직비디오가 어떤 이런 바이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용자가 만든 150만 개의 영상이 이 트렌드를 만든 주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하나의 영상이 개인의 어떤 소셜과 채널에서 별도의 에코들을 만들면서 그 에코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울림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자, K-팝의 이 바이럴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비주얼이 강조되고,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음악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주얼이 강조되고, 또 이 음악뿐만이 아니고 댄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큰 K-팝의 특성상, 이 신규 음원이 발매되면 그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되는 음원을 가지고 이제 특정 안무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핵심 안무, 그리고 음원과 어울리는 어떤 동작들을 이제 챌린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자기 표현에 서슴없는 이 MZ 세대는 자신들만의 해석과 창의력을 가미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또 취미와 감신사를 또 함께하는 그런 주변의 다른 사용자들을 통해서 또 소비가 되게 되고요. 또 영감들을 주고받으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 과거의 기획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수의 뮤직비디오 또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음원을 듣는 소비 형태가 아니고, 정말로 보다 주체적인 프로슈머가 되어가지고 아티스트와 이 음원 프로모션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챌린지라고 하는 형태는 이미 음악 업계에 굉장히 새로운 음악 프로모션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음악 영상이란 것을 매개로 팬들과 아티스트들의 공동으로 창조하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이 소비와 생산의 장벽이 허물어진 숏폼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K-팝을 좋아하는 이 타겟 그룹은 우리 이 틱톡을 견인하는 또 MZ 세대층과 크게 겹쳐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비주얼로 보여지는 음악으로서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영상 제작에 거침없는 이 팬들의 창의력과 만나서 정말로 큰 반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이 틱톡 내에서 이미 영상의 배경 음악으로 제공되고 있는 음원의 80%는 한국이 아니고 한국 외의 지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분포도를 보면 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북미, 남미, 중동 그리고 아시아까지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전 세계 K-팝의 현재 팬들뿐만이 아니고 K-팝에 관심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넓은 타겟층에도 이렇게 K-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사용자들의 영상들이 빠르게 추천되고 확대됨에 따라서 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음원 프로모션을 더욱 더 쉽게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아이돌들이 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진화를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 K-팝의 미래를 책임질 4세대의 미래는 바로 이 숏폼이라고 하는 영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음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틱톡은 이 게임이라는 장르와 만나서도 굉장히 새로운 시너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게임이란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서사, 또 재미난 캐릭터들, 또 화려한 비주얼들을 특징으로 하다 보니까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용자들은 이 게임을 본인들이 하는 이 게임 플레이를 소재로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음악을 입히고 또 다양한 효과들을 입혀서 새로운 형태의 마치 짧은 애니메이션을 본인들이 감독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상들은 음원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취미와 관심들을 공유하는 전 세계의 많은 이 틱톡의 사용자들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바이럴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해당되는 게임의 직접적인 소비까지도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 올해 초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이 올해 초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챌린지가 글로벌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무려 28만 개의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이 영상은 총 3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만들어진 기록이고요. 또 저희가 올해 초 한국에서 이 펍지라고 하는 저희 게임 회사랑 진행한 챌린지에서는 2만 6천 개의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6천만 뷰의 조회수를 6주 안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게임이란 장르 역시 이 숏폼 영상을 만나서 어떤 새로운 또 화학작용을 일으켜 나가면서 앞으로 새로운 소통과 프로모션의 국면을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취미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우리의 젊은 MZ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요. 단순히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능동적으로 영상을 직접 생산하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숏폼 영상 플랫폼은 이 소비와 생산 모두를 촉진하는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또 진화하고 있고요. K컬처 그리고 그 중에서도 K-팝은 이런 숏폼 영상 플랫폼과 만나서 이 사용자들의 영상을 통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하는 새로운 프로모션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글로벌 플랫폼은 이 K-팝의 확대와 더 많은 팬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숏폼 영상은 음악뿐만이 아니고 게임, 드라마, 영화 다양한 이 버티컬 장르의 컨텐츠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쇼케이스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앞으로는 과거에는 정말로 좀 예상하기 힘들었던 상상하기 어려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의 소비, 생산, 유통 그리고 마케팅의 문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틱톡이 이 숏폼 동영상 플랫폼의 이 선두로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금 다양한 이 영역에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는 이 영역이 단순히 짧은 트렌드로 그치지 않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새로운 많은 시도들을 하는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누구나 정말로 창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크리에이터의 혁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